반갑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도슨트 박선지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1년 초청기획전시 한국서양화 100년 특별전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한국서양화 100년 특별전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미의식과 조형세계 구축,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에 크게 기여한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사에서 서양화 100년의 역사를 한국 모던아트의 선구자, 한국 모던아트의 정착, 한국 현대미술의 모색과 실험,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이라는 4개의 파트로 진행됩니다. 한국 모던아트의 선구자, 나혜석, 장욱진, 오지호를 비롯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한기, 유영구, 국민화가 이중섭, 박수근, 1970년대 단색화 열풍을 주도한 윤영근, 최병소, 그리고 세계적인 화가 이우환 등 한국 현대미술을 빛낸 대표 작가 43명의 작품 51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모던아트를 정착시키고 확장시킨 대표 작가들의 수작들을 감상하면서 한국 서양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엔 구한말 선교사와 외교관들을 통해 서양화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대미술은 1930년대 일본 유학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젊은 미술가들의 대거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초보적이지만 평양과 대구를 중심으로 유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미술의 흐름으로는 향토미술의 경향과 사회주의 미술의 경향, 전위적 미술의 경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위 미술의 경향으로는 표현주의적 경향과 추상미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진보적 작가들과 서구의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험을 해나갔고, 해방 후에는 추상미술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한국 모던아트의 선구자의 작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나혜석 작가의 풍경입니다.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로 서양 미술을 일본에서 접하고 우리나라에 전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미술 전람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의 미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27년 남편과 함께한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유럽을 여행하고 파리에 체류하면서 인상주의, 야수파, 입체파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본식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대담한 붓질과 과감한 생략, 과장 등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과 개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작품 풍경도 프랑스 체류 당시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 야수파적인 컬러와 입체파와 인상주의적 표현의 특징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보이는 산의 컬러와 형태,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빠르고 거칠게 표현한 물감의 임파스토 기법과 더불어 전체적인 화면의 마띠에르를 통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화가 박수근 작가의 여인입니다. 캔버스의 유화 작품으로 박수근 하면 연결되는 화면 속 두텁고 거칠은 질감과 그 위에 마치 추억을 더듬는 듯한 색감을 가진 이웃의 표현이 특징입니다. 작품 중앙에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왼쪽 아래 두 여인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걸어가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은 작가의 작품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가정을 책임지던 여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강아지처럼 보이는 동물도 보입니다. 작품 속 독특한 질감은 신문에 물감을 짜고 기름을 뺀 후 텁텁한 기운을 살려 화강석 질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표현의 특징은 인물이나 사물, 풍경들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바탕에 두터운 밑칠로 인한 질감이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고 국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했었고, 서민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대하고 그들의 순박한 심성을 독특한 마띠에르로 표현했습니다. 오지호 작가의 해경입니다. 바다 풍경인데요.
전체적으로 파도가 잔잔한 모습으로 근경의 바위의 컬러감과 색면을 통한 입체감이 특징입니다. 한국적 풍토에 어울리는 미술을 추구했고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하고 완성했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는 그늘에도 빛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늘은 빛의 결여가 아닌 빛의 변화라는 인상 철학을 창안해 한국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소와 새 그리고 개입니다. 석판화 작품으로 작가는 회화 작품과 함께 판화 작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마치 드로잉을 한 것처럼 선묘로 중앙에 큰 소와 오른쪽 아래에 개가 있고 왼쪽 상단에 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 이미지는 작가가 즐겨 그리던 향토성 짙은 소재로 단순한 표현이지만 화면 가득 서로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작가가 지향한 표현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 전위적인 분위기에 야수파적인 조형성을 구사해서 이미 잘 알려진 작가였고 1944년 귀국,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방황과 생활고로 인한 부인,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은 후에 작가의 생애 걸작을 남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소재는 주로 소, 닭, 어린이, 가족, 물고기, 풍경 등 향토성 강한 요소와 동화적이며 동시에 자전적인 요소들로 그려졌고 화면은 강렬하고 간결한 선묘적인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장욱진 작가의 바닷가의 가족입니다. 작품 전면에 가족의 일상이 동화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평생 가족과 이웃, 일상의 행복을 이상향에 담아 표현해왔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따뜻하고 순수한 시선을 작품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는 일본 유학을 거쳐 1950년대 신사실파 동행으로 활동하며 아카데미즘 미술의 거부, 전통적 요소의 현대적 해석, 그리고 근본적인 조형 요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동화적인 순진무구한 미술을 추구했습니다. 작가의 작품들은 거의가 밀도 있는 선묘 윤곽과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독특한 색채 표현의 이야기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주로 해, 달, 나무, 가족 등 주변의 일상적인 이미지를 서양화이면서도 동양적인 운치를 담아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유영국 작가의 무제입니다. 재야전을 무대로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했던 작가는 해방 후 김한기, 이규상 등과 함께 신사시파 전시를 통해 모더니즘 미술의 확대를 위해 힘썼습니다. 작가는 초기 부조를 통한 추상 작업과 함께 엄격한 기하학적 구성과 강렬한 색채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추상미술 작업을 시도해온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입니다. 작가는 산을 모티브로 한 선, 면, 색채로 구성된 비구상적 형태로의 자연을 탐구했습니다.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강렬한 색채와 면분할, 직관적이며 절제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가의 기하학적 추상화에는 장대한 자연의 숨고미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면점화와 환기블루로 이미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도 유명한 수아 김한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제를 타이틀로 3점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방구상 작품과 추상 작품으로 먼저 살펴보실 부분은 작가가 즐겨 사용했던 블루 컬러입니다. 작가에게 블루는 고향인 전남 신안 앞바다와 하늘, 그리고 한국이라는 전체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점들은 작가가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을 찍는 반복적이고 수행적인 태도는 그리움과 괴로움이 서정적으로 차분하고 아름답게 나타나 스스로를 향한 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미술을 전공 후 귀국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담아 작품 활동을 하며 신사시파를 조직해 모더니즘 미술을 활발히 했고 그 후 방구상의 표현을 거쳐 한국 현대미술의 방향을 추상으로 전환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한국 모던아트의 정착과 확산입니다. 1930년대 국내의 미술계는 단순한 서구 미술의 도입이나 모방이 아닌 외래사조를 선별적으로 수용해 작가 자신의
미학 체계를 정립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 통치와 전쟁 말기에 군국주의 미술 경향 속에서 모던 아트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수한 미술 활동과 본격적인 모던 아트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였는데, 해방 직후 미술계는 좌우익 진영으로 나뉘어져 극단적으로 대립한 혼란기였지만 본격적인 한국 모던 아트가 시도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신사시파, 창작미술가협회 같은 모임의 회원들이 본격적인 모던 아트를 시도했고, 국내 미술대학이 설립되면서 미래의 한국 미술을 이끌어 나갈 미술가들을 육성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이 태동할 준비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천칠봉 작가의 풍경입니다. 캔버스의 유화 작품으로 고즈넉한 풍경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민족 기록화를 다수 제작했고 일생을 구상화가로 일관했습니다. 작품은 거의 모두 한국 풍경을 그린 풍경화로 인적이 없고 고요한 계곡과 산을 주로 그렸는데, 그의 작품은 동양적인 관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차분하고 세밀한 붓터치로 표현하였고, 철저한 사생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경을 미화나 비하 없이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화폭에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권옥연 작가의 달풍경입니다. 화면에는 근경에 가옥과 나무가 있는 언덕과 원경의 하늘에는 마치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듯한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맨 앞쪽에는 솥대를 그려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이 아닌 작가만의 이상향을 그린 듯한 모습인데, 이는 향토적 소재의 초현실주의 표현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작가는 폴 고깅의 후기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57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앵프로메를 접하게 되는데, 6.25 전쟁으로 이에 동화되어 자신만의 추상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60년대부터는 특유의 청해색의 그림을 선보이며 풍경과 인물을 절제된 톤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목기, 토기, 상형문자 등을 모티브로 하여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윤중식 작가의 석양입니다. 화면 전체를 덮고 있는 붉은 석양이 인상적이고, 근경의 가옥엔 사람들이 머물고 왼쪽 집 지붕 위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작가의 이러한 표현은 그가 실향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가는 일본 서양화단의 영향으로 야수파 경향이 강해 단순한 형태의 강렬한 색채, 굵은 윤곽선 등이 특징이었고, 해방 후에는 분단 상황으로 인한 실향민으로서의 향수를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조형적인 순화 과정을 보였습니다. 소재로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관된 저녁 노을, 농촌 풍경 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대원 작가의 농원으로 두 작품 모두 캔버스의 유체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처럼 과일을 키우는 농원의 풍경을 다채로운 컬러의 변형된 색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대상의 세밀한 묘사보다 자연과 삶에 대한 찬미를 선명하고 화려한 색점으로 수놓은 듯한 화면을 만들고, 속도감 넘치고 경쾌한 붓질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농원의 과일나무나 연못 등 소박한 전원 풍경을 그린 풍경화가로 1970년대까지는 한국의 풍경을 단순한 필법과 구성으로 소박하게 재구성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찬미를 찬란하게 빛나는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변종화 작가의 작품 나비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비의 형태의 이미지가 보이고, 왼쪽에는 들꽃의 모습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형태가 느껴지는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캔버스에 거즈를 입히고 그 위에 보조제와 물감을 섞어 표현했습니다. 변종화 작가는 유화, 부조, 도예 작품을 통해서 시적 정서와 한국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유학 후부터 발표됩니다. 그의 예술세계에 큰 전환을 가져다준 프랑스 유학 시절, 재료에 대해 완벽을 추구하는 러시아 화가들에게 감명을 받았고, 유학 후 한국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작품을 제작했고, 시적인 정서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탐구했습니다.
1970년 이후 민화, 야생초, 십장생, 새를 소재로 한 작품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요철 위에 마포를 씌우고 색을 칠하는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만익 작가의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캔버스의 유체 작품으로 작품 전면을 가득 채운 꽃이 활짝 핀 나뭇가지에 피리를 부는 소년과 감상을 하는 아이가 있고 뒤쪽에는 푸른 바다 위에 두 척의 배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지들은 모두 두께가 있는 선묘로 표현한 후 컬러를 채워 마치 동화나 설화의 사파와 같은 느낌입니다. 작가는 작품에서처럼 모자, 강, 복숭아 나무, 한국의 설화 등 한국적인 소재를 특유의 화법으로 그려내는 가장 한국적인 현대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초기에는 전후 비참했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유학 후 한국적 소재로 한국적 미감을 통한 독자적인 그림 세계를 추구했고 평면성으로 화면에 굵직한 윤곽선 안에 토속적인 색채를 사용해 한국적인 형상으로 담아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덕 작가의 새야새야입니다. 작품 배경에 브라운 컬러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새떼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아래 앉은 새도 보입니다. 작가의 작품 속 새의 형상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와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의 사파가로 유명한 김영덕 화백은 1931년 일제강점기 충남 서산 출생으로 식민시대와 해방, 이데올로기의 대립, 동족상잔의 전쟁, 군부독재 등 유난히도 굴곡이 많은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1950년대 기자로 일하며 현실을 목격한 작가는 언론사에서 활동하며 접할 수 있었던 동시대의 미술활동을 탐구했고 그 트라우마가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의 소재로 역사적 사건과 풍경을 활용하며 우리나라의 전통과 정신을 화가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암울한 시대를 증언하는 인간탁본 연작을 남겼습니다. 파트 3. 한국 현대미술의 모색과 실험. 1950년대 후반 국내의 미술대학을 졸업한 일군의 젊은 화가들과 제야의 진보적 미술가들은 국전 중심의 제도권 미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957년 각기 뚜렷한 이념을 지닌 미술단체가 발족되면서 한국 현대미술사의 일획을 긋게 되는데 이때 젊은 미술가들은 유럽의 앙프로멜과 유사한 추상표현주의적 미술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젊은 미술가들은 미술에서 뭔가 근원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데 이들은 근원적인 형태로 환원시키는 형태의 실험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들의 실험은 기하학적 추상미술, 세계 모노크로마를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전위미술은 1960년대 말 해프닝으로 시작해서 70년대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설치미술로 이어졌고 개념, 신체, 장소를 중시하는 새로운 미학으로 미술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획일화된 한국 화단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만다라 연작은 불교적 상징 세계를 도입해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서구적 추상주의 회화에 대한 동양적 또는 한국적 표현 정신을 드러냄과 동시에 작가의 창작적 조형 추구의 실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화면 구조는 평면적이고 색채는 강하고 찬란하게 형상되며 현대적인 브라 또는 성당 건물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작업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인두 작가는 1957년 박서보, 김창렬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를 창립하고 1950년대 후반 비정형 미술 양식인 앵프르멜 운동에 참여, 추상미술에 전념한 한국의 대표적인 추상미술가였습니다. 윤영근 작가의 작품 무제입니다. 화면에 두 줄과 세 줄의 면인 듯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먹빛 선들은 배경인 캔버스와 만나 가장자리를 통해 흔적을 남깁니다. 작가만의 표면에 물감의 층과 흔적은 캔버스 천이 면포이냐 맞포이냐에 따라
스며들거나 번져서 나오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먹빛 색채는 엄버와 블루가 만나 만들어진 색으로 작가는 블루는 하늘이고 엄버는 땅인데 이 둘을 섞으면 블랙에 가까운 컬러가 나온다라고 했고, 이 색채는 검은색의 미묘한 컬러감이 사라진 채 순수한 검정에 가깝고 물감과 함께 섞였던 오일의 비율도 줄어들면서 화면은 건조해져 왠지 묵직하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작가는 생전에 말이 없어 침묵의 화가로 불렸습니다. 그의 작업은 가능한 색채를 억제한 단색화와 텍스처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고,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바른 단색화는 서예가가 커다란 붓으로 먹글씨를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듯 동양적입니다. 윤영근은 초기의 작품에서 밝은 색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군부 독재의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그림은 색을 잃었습니다. 울분을 토해내듯 거대한 붓으로 찍어내린 검은색의 기둥들이 7, 80년대 그의 대표작들입니다. 1980년대 이후 컬러감을 버리고 짙은 먹빛의 기둥을 그려내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관계와 고독, 죽음 등 작가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선의 넓이가 넓어지며 사각형의 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작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나와 나의 그림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한 작가의 선으로부터입니다. 선으로부터는 가로로 놓인 캔버스 위에 위에서부터 푸른색의 선을 반복적으로 아래로 그어 화면을 채웠는데, 서구의 미니멀리즘을 동양적 사고와 감성에 근거하여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미치를 하지 않은 커다란 캔버스 위에 청색의 선들을 반복적으로 그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작가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타라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한 작가는 이미 세계적으로 모노파를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주도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작업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시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에 대한 울음의 평면 작업을 시작, 60년대 말부터 철판, 유리, 솜, 고무, 돌이나 나무 등의 재료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공간 작업을 보였고, 1970년대 초부터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와 같은 작품을 발표, 1980년대에는 동풍, 1990년대에는 몇 개의 점과 공백을 통해 자기를 한정하고 외부의 것을 들여오는 종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김창렬 작가의 작품 물방울입니다. 작품에서 물방울은 허구와 실제 사이, 개념과 사물 사이의 위치, 좌절, 절망 표현, 과거로부터 정화와 치유, 창조, 소유와 순환, 흐름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작가는 작품 시기 초반인 1957년 박서보, 정창섭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에서 참여하면서 한국의 앵프르메르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추상표현 작품에서 1962년 이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물방울을 표현했고, 뉴욕 체제기간 이후 사실주의로 전환했으며 파리 정착 3년째인 1972년 본격적으로 물방울을 주제로 작업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하나 혹은 다수의 물방울이 캔버스의 다양한 위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앉아있는 표면은 캔버스에서 신문으로, 다시 모래에서 나무판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에 따라 물방울은 다양한 의미가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단순한 마대에서 나아가 바탕에 천자문을 그려 넣음으로써 동양의 철학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 시기에 작가는 회기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설치 작품도 발표했습니다. 김종학 작가의 백화만발입니다. 화면 가득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고 그 사이로 나비와 해가 함께합니다.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이미지들인데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와 조화를 우리들의 삶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산 기장에 작업실을 두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초기엔 앵프로밀 작업을 해왔으나 1970년대 말 뉴욕에서 귀국해 설악산에서 집거하며 설악산과 그 주변 풍경을 대담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담아내어 설악의 화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화가의 작품 속에는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과 작가의 힘찬 기운이 어우러져 화폭을 가득 메우고 여리디 여린 꽃이 김종학 작가를 만나 굵은 선이 느껴지는 풍경으로 변신합니다. 네 번째 파트,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입니다. 1980년대 초 비제도권의 미술가들이 조형 실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에 강력하게 발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에게 미술은 조형 실험 이전에 삶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는 급격히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고, 사회의 다원화와 함께 미술도 다양화되어 더 이상 어느 하나의 가치나 예술 형식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한국 현대미술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다원주의와 탈장르였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미술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한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현대미술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상기 작가의 아현동 가는 길입니다.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왼쪽에 멀리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있는데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의 특징은 작가의 작품 주제가 자신의 삶과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손상기는 화가 이전에 시인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반드시 이미지의 집약을 글로써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나는 글로 쓰고 난 후 그림을 그린다. 느낀 감정과 추상을 정직하고 설득력 있게 기록하여 이미지의 집약을 꾀한다. 나의 이 집약은 회화와 문학의 접근을 의미한다는 그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배 작가의 드로잉 작품 우제입니다. 작가는 프랑스와 뉴욕, 한국을 오가며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친숙한 숯을 이용한 투상 및 설치 작업을 통해 독특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제는 작가의 드로잉 작품으로 유화와 미디엄으로 마무리를 해 새로운 드로잉의 형태를 선보이며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영우 작가의 종이의 혼합재료로 표현한 작품 무제입니다. 작가는 한지를 주된 재료로 작품을 해서 일명 종이의 화가라고 불리고 한지를 재료로 이용해 다양한 추상적인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도 종이의 물감이라는 재료의 물성에 대한 탐구를 한 작품으로 종이와 물감이 가진 수분이 서로 만나 어떠한 현상과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작품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한 권영우 작가는 1960년대 추상 형식을 과감하게 시도하며 수묵담체가 주종을 이루던 당시의 한국화 화단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첫 개인전에서는 한지를 찍고 구멍을 뚫는 등 한지 그 자체의 표현의 가능성을 추구하여 당시 서양 화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재료의 물성에 대한 탐구를 전통적인 재료에까지 확대시킨 전위적인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서양화 100년 특별전에 참여한 43명의 작가 51점의 작품 중 22점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온라인 전시와 함께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한국 서양미술사 100년의 수작들을 직접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전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1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